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산물이 아닌 또 다른 성공 맛집을 찾아왔는데요. 국밥집인데 가격이 7,000원이고 후기를 보니까 굉장히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 비법을 파헤치려 방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서 국밥집 하고 있는 박현승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안 붓고 하나하나 하는 이유는 제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프시다고요? 예, 허리가 아파서 이걸 들 수가 없어요. 국물채 통째로 못 드신다는 거면은 좀 많이 아프신 거 같은데. 제가 등이 좀 이렇게 많이 굽었는데 굽어 있다 보니까 중심이 허리로 이동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되고 뭐 그러면 이제 허리가 좀 아프기 시작하죠. 쓸데없이 키가 커서 일어나는 거죠. 아, 키가 몇이신데요? 지금 87입니다. 이 높이도 안 맞죠, 사실. 아, 그래서 그러네요. 일할 때마다 이렇게 숙여서 들어갔다 이렇게 숙여서 나와야 돼요. 어제 핏물 뺀 고기 한번 삶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제품이나 액기스 안 쓰고요. 여기서 직접 다 뼈로 맹물부터 끓입니다. 국밥집인데 웍이 있네요. 예, 원래 여기가 중국집이었어요. 아, 중국집이요? 제가 중국집을 하다가 국밥집으로 바꾼 거라서 이게 화력이 좋아서 뭘 끓이거나 삶거나 볶을 때 좋습니다. 저희가 중식 할 때도 육수를 따로 끓여서 했었기 때문에 육수 끓이는 건 늘 좀 익숙합니다. 육수가 아무래도 핵심일 텐데 맛있게 하는 비법이 있나요? 따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문제죠. 육수를 12시간씩 끓이려면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요 뿌리 들어간 건 뭐예요? 팥뿌리입니다. 팥뿌리. 팥뿌리는 국물이 시원한 느낌 날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고기 육수에 잡내를 제거하는 부분도 있고 위에 이렇게 뜨잖아요. 처음에 겉에 붙어있던 얘네들이 가장 냄새가 세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끓여서 걷어내주는 거죠. 냄새가 나는 원인이거든요. 아, 이 불순물들이? 예. 한번 헹궈줘야 돼요? 그쵸. 아까 있었던 불순물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불순물 중에 냄새가 나는 게 붙어있나 확인하면서 넣어야 됩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덩어러져 있는 게 검은게 피떡진 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는 빼줘야 됩니다. 나중에 냄새가 날 수 있어서 이제 이런 애들은 한 번 더 삶아서 빼주는 거죠. 통후추예요. 후추인데 갈지 않은 통으로 된 후추예요. 그냥 후추는 냄새가 확 나지만 통후추는 끓여지면서 향이 퍼지기 때문에 잡내를 따로 잡아주죠. 양파 방금 넣으셨는데 떡 가네요? 아, 양파가 부족하죠. 시간차를 두고 식재료를 넣는 이유는 있으실까요? 하나는 마지막에 넣을 거고요. 예. 하나는 지금 넣을 겁니다. 계속 물러서 퍼지는 것보단 하나씩 새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사장님이 여러 번 육수를 끓여봤을 때 난 그게 더 좋더라. 이게 끓으면 이제 소주를. 소주는 왜 넣어요? 이거 역시 잡내를 제거하는 이유고요. 이제 막 끓어서 거품이 생기면 이제 불순물 제거하는 게 이제 제 일이고요. 뭘 가져오신 건가요? 어제 끓여놓은 육수죠. 그 전에 뼈를 우려냈던 육수인데 예, 요거를 추가합니다. 섞어야 돼요?
첫날 끓인 육수는 뽀얗게 안 나와요. 그리고 녹진한 맛이 약합니다. 첫날은 향이 좋고 고기 맛이 잘 나죠. 둘째 날은 향도 똑같이 좋은데 약간 뽀얀 국물이 나오죠. 3일째가 됐을 때는 약간 국물의 향은 좀 덜하고 맛은 더 깊게 나오고 그런 육수가 되죠. 아니 그러면 이게 그냥 12시간 팔팔 끓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전날에 끓인 육수도 섞어야 되고 되게 복잡하네요. 보통은 이제 프림이나 액기스나 이런 걸 넣어서 색을 맞추고 맛을 맞추거든요. 저는 그 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걸 느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확실히 전날에 끓여놓은 육수를 좀 넣으니까 좀 짙어졌다고 해야 되나? 네, 색이 좀 진하게 나오죠. 한 반으로 줄어요. 그러면 이제 물을 다시 부어요. 이제 물이 있어야 육수도 또 뽑힙니다. 이제 계속 하면 쫄기만 하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요. 많이 하면 6번, 적게 해도 한 5번 정도는 계속 반복을 합니다. 끓여져서 뼈에서 계속 육향이나 육고기가 빠져줘야 다시 또 진해지죠. 그렇게 해야 육수가 나옵니다. 검은 거품이 따로 올라와요. 약간 갈색 같은 거품 이런 거 이제 걷어내 주죠. 머릿고기에 볼 항정살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보면 두항정이라고 많이 불렸죠. 그쪽 고기를 쓰고 있어요. 일단은 시래기국밥을 했던 이유는 가격. 제가 7,000원에 팔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거의 원가에 맞출 수 있는 재료를 찾았고요. 또 제가 또 시래기를 좋아합니다. 시래기가 나왔네요. 국밥에 들어가는 주재료죠. 생시래기를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서 손질을 다 합니다. 하나씩 다 손질해서 직접 삶아가지고 물을 쪽 빼놓죠. 마늘이죠. 간마늘. 이 시래기를 이제 양념을 합니다. 아마 대략 400g 될 겁니다. 된장인가요? 예, 된장이죠. 사실 이대로 먹어도 돼요. 맛있죠, 이대로 먹어도. 삶은 거죠 한번. 예, 오래 삶죠. 이런 심지 있잖아요. 이런 뿌리 쪽, 줄기 쪽에 있는 거는 30분 정도 먼저 삶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파리 쪽은 나중에 넣어갖고 15분 정도 삶죠. 이건 뭐예요? 참기름이. 왜 그냥 기름이 아니라 참기름에 볶아요? 그게 더 고소해요. 시래기까지 이렇게 정성 들여가지고 사장님께서 다 직접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일일이 하나씩 합니다. 또 된장이 볶아져야 맛이 더 고소해지고요. 국물에 들어갔을 때 따로 안 놀고 같이 섞여요. 선생님 원래 여기가 중식당이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중식당이 잘 안 됐었나요? 왜 잘 되는 편이었어요. 어느 정도 매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올 때는 6,500? 안 나올 때도 그래도 5,000 가까이는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미리 얘기하시고 예약하시면 짬뽕 해드립니다. 유린기 이런 것도 돼요? 그럼요. 뭐든 다 되긴 합니다. 탕수육, 팔보채 뭐 이런 거 주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문하시는 분은 많으세요. 중식을 하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 계속 중식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제 몸 여건상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국밥이었어요. 국밥이 준비 과정이 힘들고 조리 과정은 쉽거든요.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밥집을 선택을 한 거고.
얘는 얼큰 육수고요. 그냥 보통 집은 이제 다대기를 넣어서 푸는데 저희는 육수를 따로 끓입니다. 이게 한번 팍 끓어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다 한번 끓여서 육수를 따로 만듭니다. 저희가 기본은 아까 봤던 것처럼 맑은 거고, 얼큰은 이 상태에 나가는 게 얼큰이고, 매운은 여기에 이제 청양고춧가루랑 청양고추랑 이렇게 추가를 해서 아주 맵게 나갑니다. 손님이 먹다가 왜 이렇게 매워요? 이러면 어떡해요? 안 매운 육수를 따로 드리면 되고, 건더기를 좀 더 드리면 되고, 맵지 않아도 밥 먹는데 육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드려요. 간혹 두 분이 오셔서 하나만 시키고 육수 더 주세요 이런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도 손님이니까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오시기만 하면 두 명에서 한 그릇 시켜도 괜찮다고요? 괜찮습니다. 맛있게 한 끼 식사하신 것 같은데. 네, 너무 맛있었어요. 단골이세요? 처음 왔어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아, 여기 주변에 맛집이라고 소문났다 그래서 와봤는데 처음 먹어봤는데 고기도 너무 많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7,000원밖에 안 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7,500원? 보통 여성분들 오시면 배 터짐 옵션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래 나가는 거고, 이게 곱빼기예요. 양이 확실히 많잖아요. 고기도 2배고 시래기도 2배라 여성분이 둘이 드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먹으면 배가 부르죠. 그럼 가격도 2배인가요? 아니요, 3,000원 추가해요. 그럼 10,000원인 거잖아요? 그쵸. 이게 뚝배기가 확실히 커서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쌀은 지금 신동진 특상품 쓰고 있습니다. 신동진 거 사실 초밥밥 오마카세에서 쓰는 쌀 쓰시면은 7,000원이랑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국밥집인데 밥이 맛없으면 안 되잖아요. 먹어보면 안 쓸 수가 없어요. 국밥집은 밥맛이니까 밥이 맛있어야죠. 지금은 뭐 만드세요? 석박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석박지도 직접 담그세요? 예, 그렇게 어렵지 않죠. 좀 귀찮을 뿐이지. 저희 가게가 가격이 저렴해요. 근데 그 값을 맞추기에는 사서 쓰면 너무 가격이 올라가서 맞추기가 좀 어렵고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국밥도 좋지만 자기는 이것 때문에 온대요. 석박지만 좀 따로 팔아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요거는 풀이에요. 흔히들 김치 담그거나 할 때 넣는 찹쌀 풀이죠. 양념은 이렇게 해서 하루 정도 숙성을 하고요. 이 양념은 이제 내일 쓰게 되죠. 그럼 이 들어간 양념 중에서 특별한 또 비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비법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손님들이 이렇게 맛있다고 하고 따로 팔아달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해봐서 사실은 그 비율을 잘 찾은 거죠. 딱 무에 적정하게 잘 녹아들 만한 양념의 양을 찾은 거죠. 원래는 무를 5개 쓰거든요. 이렇게 크면 4개 왔습니다. 오늘은 무가 진짜 크네요. 야, 진짜 크네. 평소보다 훨씬 크네요. 사장님, 저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있는데 혹시 머리를 일부러 이렇게 미신 거예요? 예, 일부러 밀었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옛날에 저 양식할 때 얘긴데, 제가 이제 셰프 생활할 때 손님이 있었어요. 아주 단골이고 매일 오시는 분이었는데, 오실 때마다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되게 화를 많이 내셨거든요. 그럼 안 오실 법도 한데 매일 오셨어요. 희한하게 화가 너무 많이 나서 한 일주일 됐을 때쯤 제가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님이 오셨을 때 딱 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머리카락 나왔다고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쭉 밀기 시작했습니다. 위생적으로도 좋고 예. 머리카락 나올 일도 사실은 없고. 예, 머리카락 나왔다 그러면 일단 제 건 아니죠. 그럼 그 손님은 사실은 일부러 그랬을 확률이 되게 높네요. 물론 지금까지 이유는 모릅니다. 이게 이제 어제 숙성된 양념입니다. 별 차이는 없어 보이죠? 아까 거랑. 사실은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찹쌀 풀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루 정도 숙성을 해놓는 게 훨씬 양념이 잘 배요. 맛있기도 하고. 예, 이렇게 여기서 그냥 섞어주시면 돼요. 이게 잘 안 섞일 줄 알았는데 금방. 예, 그럼요. 어차피 무에서 물이 많이 나와서 금방 섞이죠. 이제 바람을 쭉 빼주고. 왜 케이블 타이까지 해줘야 돼요? 공기가 최대한 안 들어가는 게 이 안에, 어쨌든 얘도 숙성이 되고 발효가 되면 안에 유산균이랑 막 이런 게 되잖아요. 점점 더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막아줘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한, 아까는 쫙 눌러서 공기가 없었잖아요. 숙성이 되면서 공기가 안에 생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안에 국물이 점점 생기죠. 그리고 요게 이제 하루 그 전날, 얘는 이틀 된 거죠. 좀 더 공기가 많이 찼고, 그러네요. 예, 국물도 여기보다 훨씬 많이 생겼죠. 이거를 이제 하루에 여러 번 이렇게 주물러 줘야 돼요. 마사지를. 왜요? 그래야 이제 골고루 좀 잘 익고요. 그래서 지금 이 멜트기로 34도로 꾸준하게 온도를 유지해서 얘가 숙성될 수 있게 3일 정도 숙성하면 제일 맛있고요. 그리고 나서 한 5일 정도밖에 못 팔아요. 예, 그래서 대량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누우려고. 갑자기 왜 누워요? 제가 등이 굽은 거를 확인시켜 보려고. 이렇게 하면 사실 지금 이게 닿거든요. 이게 다 누운 거예요? 예. 더 내리면 이게 다리를 들어야 돼요. 이게 닿으려면 이렇게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럼 평소에 잠을 어떻게 주무세요? 비계를 2개 하죠. 그래서 옆으로 자죠. 사실은 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뭐 국밥집을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가게를 이제 할부로 이제 매매를 한 친구가 있어요. 제가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장사를 못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장사를 하다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냥 도망갔으면 괜찮은데 빚을 남겨주고 갔죠. 미수금이라든가 월세, 카드값 뭐 이런 거를 저한테 안겨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빚이 좀 생겼고, 이제 그 빚 때문에 이제 제가 운영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어쨌든 제 잘못은 아니지만 피해를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거래처라던가. 그렇죠. 이제 제가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직 가게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연중 무휴예요? 지금까지는 아직 하루도 안 쉬었어요. 재료가 떨어져서 일찍 닫은 적은 있는데 가게를 닫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들깨가루고 요거 메뉴는 전골입니다. 아, 전골은 기본적으로 매콤하게 나가나 보네요. 예.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술을 생각하고 만든 메뉴긴 하거든요. 17,000원이거든요. 근데 17,000원으로 나가는 전골이 사실은 거의 없죠. 원래 여기가 중식당이었다고 하셨잖아요.
죄송한데 저 짬뽕 하나만 해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요? 너무 궁금해서.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게 재료가 충분하진 않아서 100%는 아닙니다. 이게 사실 야채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야채 종류가 저 양파 하나예요. 아, 그래서 예약을 해야 되는구나. 네. 해물은 없어요. 네네. 그럼 고기 짬뽕인가요? 그쵸, 고기 짬뽕이죠. 있는 고기가 지금 우삼겹밖에 없어서 우삼겹으로 해드릴게요. 근데 육수로 하기 때문에 맛이 없기가 좀 어렵죠. 기름인가요? 네, 식용유. 짬뽕 하나 하는데 기름 되게 많이 쓰네요. 코팅하는 거예요. 조금 뒤로 오셔야 돼요. 불이 날 거라. 확실히 중식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엄청 잘 어울리시는데요? 안 돼요. 이제 국밥집 사장이라 잘 어울리면 안 됩니다. 지금 뭐가 들어간 거예요? 양파랑 우삼겹이 다예요. 아, 재료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육수죠. 이게 국밥에 쓰이는 육수 똑같은 거죠? 예전에도 중식당 하실 때 이 똑같은 육수를 쓰신 거예요? 그때는 훨씬 연했죠. 국밥이 아니니까. 선생님, 요리는 왜 시작하셨어요? 좋아해서요. 부모님이 엄청 금술이 좋아요. 두 분이 여행을 참 자주 가시거든요. 가면 이제 동생이랑 둘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밥을 헤매기죠. 일종의 조기 교육 같은 느낌으로. 그때부터 뭐 찌개도 그렇고 뭐 계란말이도 그렇고 초등학생인데도 다 했어요. 그걸 또 누가 맛있게 먹으면 또 그렇게 좋았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요리를 한 거면은 되게 긴 세월을 요리와 함께 대학교라던가 전공이라던가 그런 것도 다. 그랬으면 좋았지만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저는 물리치료과를 졸업했습니다. 네? 갑자기 물리치료가요? 예, 그래서 또 실제로 일을 했었고 뭐 금방 그만뒀지만 저 어릴 때는 요리사가 이렇게 뭐 각광을 받거나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공부 못하고 사고 치는 애들이 하는 이 직종이라는 인식이 좀 있었어요. 예, 실제로는 아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TGI라는 데를 처음에 들어갈 때 몰래 들어갔죠. 부모님한테 말 안 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부모님을 TGI에 모셔서 식사를 하면서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뭐 이제 이래서 처음 알게 되셨어요. 그때는 인정을 해주셨나요? 그때도 싫어했죠. 왜 멀쩡하게 있는 물리치료사 안 하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결국 한 거죠. 저희 채널 이름이 성공 맛집 얌얌이잖아요.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성공의 의미는 뭐예요? 그게 좀 나이대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진짜 그야말로 돈. 근데 40대도 돈은 돈이죠. 예, 돈 없이 성공을 논할 수는 없는데 지금 생각해서는 와이프랑 놀 수 있는 여유? 어디 가서 놀 때 아 저거 너무 비싼데 어떡하지? 이러지 않는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면 성공이지 않을까요? 제가 쉬어본 적이 없어서 딱히 서로 같이 또 놀러 가거나 이런 적이 없죠. 요번에 처음 같이 쉬면서 여행도 좀 다니고 커피숍도 좀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러니까 아 여태까지 일했던 것보다 그 시간이 더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결혼하시고 난 뒤로 데이트를 최근에야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쵸. 데이트다운 데이트는 그때 해보는 거죠. 사모님한테 영상 편지 한 말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크게 비난 없이 믿어주고 기다려줘서 고맙고 사랑합니다.